남영신 중장이죠. 네, 그러니까 맞습니다. 3스타 별 3개인 분이 특전사령관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학군? 그러니까 ROTC 출신이라는 건가요? 네, ROTC 23기로 지금 23기. 알려져 있고요. 네, 55세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9월 장성 인사에서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이 사실은 그 특전사령관에 기용이 돼서 화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었고요. 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그 조직 간의 신망이 두텁기 때문에 현재 기무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처지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화면에 꼽혔다. 보이시는 저분입니다. 네. 네. 말씀하시죠.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석구 현 사령관이 사실은 송영무 장관하고 공개석상에서 좀 각을 세우면서 하극상 논란을 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경질성 인사로 이 남영신 현 특수전 사령관이 국군 기무사령관에 임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. 지금 사실 이분이 넘어야 될 산이 사실 상당히 많은 거죠. 그래서 대통령이 바꾼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게 언제 이제 금방 또 내일 당장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또 바뀌는 과정 중에서 기무사령부 내에 있는 사람들의 그 조직적 저항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은 예상이 되지만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동안 보여줬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높게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근데 그렇다면요. 저분은 지금 본인이 새로운 기무사령관이 돼서 자기가 속했던 그 조직을 해체해야 되는 그렇죠.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. 밑에서 반발이 뭐 작지 않을 것이고. 사실은 반발이 지금도 물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. 이분이 사실 어느 정도나 그거를 잘 해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게 네. 지휘력, 통솔력,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휘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. 공수여단장에다가 특수전 사령관이니까 어떻게 보면 야전에서 계속 일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 기무의 내용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정보 같은 걸 다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해왔던 분이에요. 그런데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될 그게 수도 장점이다?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에 기무사가 했던 일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독대에 초점을 맞춰서 인사 조난 자료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근데 기무사 내에 이제 주요 요직 고기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런 인맥에 많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.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업무라는 게 하던 일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야전적 성격이 있는 새 기무사령관이 기무사를 사실 해체 수준의 자기 자리 찾기 네. 거기에 적임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네, 그러니까 하죠. 저분이 이제 3군 ROTC 출신이신데 지금까지 육사 출신이 아닌 분이 기무사령관을 한 적이 있었는지 지금 자료를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. 3사 출신이 한번 했었죠. 3사 출신이 한번 했었나요? 예, 한번 했었고 그렇군요. 어쨌든 뭐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. 기본적으로 이분이 그야말로 지휘관 여러 차 지냈기 때문에 뭐 공수여단장, 3사단장 이런 걸 지냈기 때문에 기무사의 패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을 본인도 거예요. 알겠죠. 본인이 어떤 거. 특히 야전군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요.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? 뭐 이런 생각들 하겠죠. 네, 정말 그 동향 파괴라고 해서 정말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서 형태로 해가지고 그걸 인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올리고 그것이 결국 어떤 것이 확인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. 그것들이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정말 부하를 어떤 제대로 지휘하고 군사적으로 야전군을 기르는데 신경 쓰기보다는 그런 거에 더 신경 쓰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철저하게 뿌리 깊게 개편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. 기본적으로 물론 뭐 그동안 기무사령관은 육사 출신이 많이 맡았었습니다. 그러나 육사 출신이 아닌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고 그런 인맥 어떤 이런 것들 뿌리 깊은 인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통령께서 이런 전격 경질한 거죠. 그러니까 네. 기무사령관을 경질한 그 의도도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그동안의 어떤 이 인맥에서 자유롭게 개혁을 추진하라. 막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- 자, 청와대에 그 쉽게 얘기하면 수석이 나와서 전격적으로 기무사령관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사회에 주는 충격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긴 한데요. 네. 사실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또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장 하기 전에 법원행정처 근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. 오히려 대법원장 하면서 법원행정처라든가 대법관들에 대한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가서 자리 잘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렇죠.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그 법원 내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사실 있어서 현재 이 문제가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남영신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네. 물론 청와대에서 힘을 이렇게 전격
본격적으로 치러주기 때문에 대법원장보다 훨씬 편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정의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.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 남영신 야전 사령관으로서 공수특전단장 뭐 이런 거 다 했으니까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는 되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담영실 사령관에게만 맡겨놔서는 할 수 없는 거죠. 혼자로서는 그야말로 남영실 사령관이 진두지휘하지만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대태원제 기무사 사령부 설치령을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네. 새로 사령부령을 만들 때는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청와대에서도 관여해야 되는 예.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인적 정산을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영신 사령관이 혼자 진두지휘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알겠습니다. 예.